네, 안녕하세요. 홍조한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변호사와 변리사 왜 싸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변리사이기 때문에 변리사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분들의 입장도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왜 그동안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밖으로 싸움 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싸우고 있는 이유,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변호사와 변리사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있는지 먼저 첫 번째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변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변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변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리사 시험을 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변리사 자격 합격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이 있지만 변리사 시험을 치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만 있어도 변리사를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변리사들이 주로 하고 다루고 있는 이 상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법에 대한 어떤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변호사 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변리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하죠. 변리사 시험을 저도 보통 한 3, 4년 이상씩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었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 시험도 굉장히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주로 보는 타깃이 틀리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공정성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온 국민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면허증이잖아요. 이제 운전면허증도 저희가 일종 대형, 일종 보통 면허를 땄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가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거고, 버스를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레미콘차 같은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들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히려 전문 분야인 이 변리사 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 상황에 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이제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이 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변호사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전문 이해가 없는, 부족한, 또 실무 경험도 없는 그런 변호사분들이 변리사 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외국에 저희 지식재산권 관련된 해외 포럼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에 지식재산권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 온 분이 계셨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교육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나라 이제 나이지리아 특허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70%는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지식재산권을 배우기 위해서 이 멀리 한국까지 와서 배우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경제 성장이 좀 더딘 나라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만약에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됐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출원하면 바로 심사 없이 등록을 시켜준다는 거죠. 왜냐?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네 나라에서 등록된 거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 좀 서글픈 면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특허청에서 말하기를 세계 IP 강국이다. 5위 안에들은
IP 강국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인 영역을 가진 그 변리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같이 자격을 공동으로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이죠. 좀 외국의 그 변리사들이 봤을 때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변호사분들도 관련된 그 실무를 거치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그 법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자동으로 자격 부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은 언젠가는 폐지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사법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입법 과정을 통해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처럼 언젠가는 변리사법도 개정이 돼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이제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이 그 특정 집단의 이익 때문에 늦춰져서는 안 되고요. 촉속한 시일 안에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의약분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의사와 약사가 서로 직역을 나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또 바로 약도 지었어요. 병원에서 약도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또 약국에 가면 약만 짓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처방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잉 진료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도 그 의약분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지금은 의약분업이 완전히 자리가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변리사와 변호사,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 자격 부여도 언젠가는 정리가 돼서 일정한 요건의 자격 시험을 거치시든지 아니면은 그런 실무 과정을 거치신 분들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 자, 첫 번째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면이고, 자, 두 번째는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자격만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대리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허청에 대리인 신고를 통해서 변리사 등록을 해야지만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 중에서 만약 내가 변리사로서 또 특허청을 상대로 대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특허청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변리사법에서는 이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연수라든지 전문연수 같은 것들 교육과정도 통하고요. 또 변리사분들이 또 활동에 있어서 또 윤리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변리사 활동을 하는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은 굳이 변리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분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야, 변리사회는 왜 우리가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저희 변리사법에는 엄연히 변리사 등록을 한 자들은 변리사회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호사분 중에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분들은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변호사 분들이. 그러니까 회비도 납부하지 않고요. 어떤 윤리연수나 전문연수도 받지 않으시고 또 실적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변리사 윤리에 관련된 그런 제재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면 권리라 그러면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변리사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변리사 등록을 했으면 그에 따른 의무도 이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대부분 그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으신 그 변호사분들이 이 회 가입을 미루고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가지고 헌법소원까지 여러 차례 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일단 변리사회 가입 조항, 강제 가입 조항은 합헌이다. 그래서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변호사들은 이것은 직업윤리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변리사회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그런 공적법인이 아니라서 강제 가입하는 것은 직업 그 선택의 자유에 어떤 그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한 게요. 대부분의 변리사 시험을 거쳐서 변리사가 되신 분들은 회비도 내시고 가입비도 내시고 회비도 내시고 교육 받으시고 여러 가지 다 하시는데 의무사항들 다 하는데 오히려 변리사 시험을 거치지도 않고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지금 면피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현재 헌법상으로도 헌법재판소상에서도 합헌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상은 가입을 하셔야 되죠. 가입을 하고 나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법을 개정을 하셔야 되죠. 아까 그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같은 경우도 부당한 면이 얼마든지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법률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개정을 해 나갈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변리사 자격을 부여된 변호사분들은 변호사회에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변리사회에도 가입된다는 것은 이중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가입을 하신 이후에 그럼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개정을 해서 어떤 자동 자격 부여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하고 변리사회 가입에 대한 부분도 어떤 개정을 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나는 싫어 라는 식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내로남불식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 물론 이것이 전체 변호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변리사 등록을 하신 그 변호사 분들 그런 집단에게 제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